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와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전일장 어떤 종목들이 튀어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파란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500선을 내주고 무너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빠지면서 연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세 연출됐던 세아 메카닉스가 5위에 있고요. 그 위에는 오랜만에 휴림 로봇이 올라와 줬습니다. 4%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위에는 버큐 스튜디오와 나인테크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가장 몰렸던 종목은 바로 시노펙스 19% 강세 보여주면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휴림 로봇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 찾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4.76% 상승하면서 4,290원의 종가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로봇 산업이 삼성전자의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휴림 로봇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로봇과 같은 신사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세아 메카닉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아 메카닉스는 무려 2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1,050원까지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지난달 26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외 공장을 대상으로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북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처럼 LG엔솔의 투자 소식이 관련주로 꼽히는 세아 메카닉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관심을 한몸에 받은 종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종목와이에서는 세 가지 종목들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화사하게 또 입고 오신 만큼 앞으로 또 국내 증시도 이렇게 좀 반등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파헤쳐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LNF 되겠습니다. 어제장 3.42%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했던 종목입니다. LG 엔솔과 함께 좀 튀어 올랐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그 원통형 배터리 투자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배터리 부분에서 7,300억 원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 부분에서는 1,500억 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인 4860 라인에는 5,8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대규모로 쓰는 고객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고요. 통상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테슬라 향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뭐 자체 배터리라든지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니켈 부분에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상당한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테슬라 향의 밸류체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대장주에 속하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고객사에 대한 물량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장도 신규 증설을 진행하고 조기 가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024년까지 20만 톤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매출 10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6천 톤의 양극재를 생산 가능하긴 한데 2분기부터 이 공장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6만 톤에서 10
13만 톤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공장에 대한 신규 공장 증설 계획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연간 7만 톤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폐배터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구체를 보면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극재의 원료인 이제 전구체를 이제 폐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폐배터리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원재료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원료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확보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도 확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일단 먹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에 뭐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이 격화가 되었을 때는 이런 뭐 충분히 뭐 소재에 대한 메리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엔솔가 증설하는 생산 라인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NF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와인은 신송홀딩스 되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고 어제는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네네, 일단 어제 제가 곡물 섹터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곡물 섹터도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월 곡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4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테마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윗꼬리가 크게 그리면서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니냐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관련해서 폭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수확량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중국 봉쇄 조치도 나타나고 있고 홍수나 피해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급난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나타난 소식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육상에 대한 수출기를 확보한 소식으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뭐 슈티지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속 가능한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 원유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원유 네.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조치를 했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300만 배럴을 감산하는 조치로 인해서 일단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문제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이라든지 뭐 파묘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출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을 수입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으로 꼽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이제 워낙 트레이드 심리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저점 후에 접근을 하시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분출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혹은 이런 종목군들이 싫다 하시면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일단 대안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지홀딩스 같은 종목군을 보시게 된다면 다른 곡물 섹터들이 막 저점 대비해서 10배 넘게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이지홀딩스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매출이 작년 매출이 2조 원 나왔었는데 시가총액 아직도 3차
원대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PER이 0.5배, 0.6배 수준이 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익이 크게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분출이 되고 쌀에 대한 뭐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쌀 모멘텀이 분출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세에 대한 분출 가능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서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분할적으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미 곡물 가격 섹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신성홀딩스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신성홀딩스 짚어보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어제 폭락했던 위메이드 되겠습니다. 신작 출시 앞두고 있는데도 가상화폐 폭락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네, 아무래도 위메이드 자체가 작년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NFT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P2E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위믹스 코인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불신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빨리 뭐 회수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불신도 좀 가세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하락이 했다 보니까 뭐 특히 위메이드가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다 보니까 일단 그 차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르포에 대한 뭐 신작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지만 최근 신규 유입자라든지 봤을 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게임주가 NFT나 P2E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른 만큼 지금 이런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좀 관망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미르 M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어제장 특징주들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종목 와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